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사로 재직 중인 여성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이란 곳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간호하는 병원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순탄치 못했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제 삶은 평범하지 못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크게 욕심낸 적도 없고 다만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운명의 여신은 그조차도 저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더군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공장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다니셨어요.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여느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란 녀석은 정말 한치의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아버지께서는 공장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 오른손이 절단되셨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기엔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사고로 보상금이 나왔지만 그 보상금으로 매일을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고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술로 지새우시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매사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게 일쑤였고 그 화가 곧 저와 어머니께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였던지라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시며 기존에 하시던 가사도우미 일을 꾸준히 다니셨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늘 술에 취해 잠들어 계셨고 잠에서 깨면 또 나가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대화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했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던 터라 아버지랑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깨어 있으시면 또 화를 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무섭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집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놀러 갈 때마다 친구들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반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에 그렇게라도 온정을 느끼고 싶어 학교가 끝나면 집보다는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 밤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집에 들어가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랑 거리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갔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이 끝나고 들어오실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으셨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에도 들어오지 않아 저는 그때서야 어머니가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신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하셨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앞이 깜깜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짐을 떠맡기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어머니가 그 당시에 죽을 만큼 미웠어요. 차라리 나도 같이 데리고 가지 왜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매일을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갔고 집에 가서도 아버지랑 마주치는 게 무서워 방문을 꼭 잠그고 밖에는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모습은 초췌해져 갔고 제 행색 또한 꼬질꼬질해지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혼자 졸업장을 들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셔서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 저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는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탕진하셨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술을 드시고 흥청망청 쓰시는 바람에 집안 꼴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먹을 거리가 있던 날이 없었고 그나마 그 당시 다행히 학교 급식이 시작되어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배가 고프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잠이 들었고요. 아버지는 매일 저보고 술을 사오라고 소리 지르시고 집안 살림을 뒤엎는 등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고 저에겐 더 이상 감싸줄 아버지란 존재도 없다는 슬픔에 이젠 정말 혼자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전단지 배포, 신문 배달, 주말에 할 수 있는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등등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 여유도 없어지고 주위에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그런 건 사치일 뿐이었죠.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추억 만들기보다 하루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업도 놓치지 않으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 저희 지역에서 이름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지만 저는 실업계 학교를 선택했죠. 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아서 실업계 학교로 결정을 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별다를 게 없었어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냈고 같은 반 친구들이 손톱을 예쁘게 길러서 치장하고 서로 자랑할 때 울퉁불퉁해진 제 손을 보며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머금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저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끝나고 같이 어울려 군것질도 하고 같이 독서실도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사춘기는 그렇게 학업과 생계 유지를 위한 고군분투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저에겐 그 길밖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버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데 몸도 많이 부어 있으셨어요. 맨날 술과 담배 쪄들어 사시는데 건강하실 리가 없었죠.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사오라고 윽박지르더군요.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고 대화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심하게 앓으시는 목소리가 들려 아버지 방에 가보니 배를 잡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는 간암 말기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가족이고 아버지이기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마지막 치료라도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아버지는 안병동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쓰게 되었고 알바를 하면서 버는 돈과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 또한 병원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몸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 때도 억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고 너무 배가 고파 식당 서빙을 할 때 눈치 보면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나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아버지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우울해졌고 성격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불행의 연속이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만 갔고 그때마다 저를 버리고 가신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흔한 추억거리 하나 없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공장이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야간조로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 제 꿈이었던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장을 그만두면서부터 대입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터라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 간호전문대학교에 남들보다 늦게 들어갈 수 있었고, 몇 년 뒤 면허증까지 취득을 해서 정식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한 병원에 취업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많이 힘들었지만 적성에 맞아서 꾸준히 간호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안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과 죄책감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안병동에서 근무를 한 지 1년 정도쯤 되었을 때 아는 분의 추천으로 시설이 좋은 고급 호스티스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경력도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간호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마음 한켠에 자그마한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묵묵하고 성실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저처럼 가족이 없어 저희는 서로 아껴주며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하나와 저를 닮은 예쁜 딸 하나를 낳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껴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 되던 해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을 졸음운전하던 트럭이 덮쳐 크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추돌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같이 좋은 사람 만나 천사 같은 아이들과 이제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왜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절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늘 불행을 안고 사는 저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괴로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냥 자책하며 괴로워만 해선 안 되겠다 싶어 기운 차리고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전 마비 상태로 운동과 감각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보살피고 싶었지만 계속 들어가야 하는 병원비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많이 보살피지 못하고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고 남몰래 정말 많이 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금까지 절 많이 사랑해 주었던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기운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저를 버린 엄마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네요.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가 저에게 있어 차츰 희미해져 갈 때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중 낯익은 환자가 입원 수속을 하러 병원에 왔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어릴 때 절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세월의 흔적이 묻어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어릴 적 저를 두고 떠난 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리를 황급히 피했지만 일은 일인지라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혹여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겁도 나고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일단 일 처리를 위해 어머니에게 다가간 순간
어머니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저에게 지숙이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수가, 내 딸 지수가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보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저 두고 가신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삶의 끝자락에 와서 다시 보게 되었네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의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 당시 어린 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대요. 그 모습은 저도 봐왔던 모습이었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네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격도 폭력적으로 바뀌시고 어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봐서라도 이해하고 참고 살려고 했지만 갈수록 점점 심해지셨고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시는 것마저 외도를 하는 걸로 의심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셨어요. 저를 두고 그렇게 떠나려고 마음먹기가 쉬웠겠냐며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나면 꼭 저를 데리러 오려고 했지만 여자 혼자 사회생활 하는 게 순탄치가 않아 시간만 흘러갔다고 하시며 미안하다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두고 떠나셔야 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여자 입장에서 그 당시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리 행복했던 날들이 아니었기에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참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어머니는 내내 눈물만 흘리셨어요. 연신 고생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저를 두고 떠나신 몇 해 뒤 사업가와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은 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슬아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입원 수속하러 온 날 같이 왔었기에 본 적이 있었어요. 며칠 뒤 병문안을 와서 저랑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만약 저에게도 그런 동생이 있었다면 제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동생은 가정이 있어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했고 잘 부탁드린다고 자기가 더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못다했던 마음을 다하고 싶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저랑 보내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해 하셨고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록 마지막 생을 마감하러 오신 어머니였지만 그 시간 동안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는 저희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남편도 부모님이 계시질 않아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란 존재를 알려주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야 인사드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 무언가가 뭉클했었어요. 어머니도 내 손주들이라며 힘든 몸을 일으켜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들 너무 예쁘게 잘 키웠다며 내 딸 고생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보여드리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네요. 그 뒤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가기 전에 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고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고 슬펐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보고 마지막을 함께 해드릴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저에게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랑 재혼하신 배우자분이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앞으로 예산을 남겨두고 떠나셨는데 그중 30억을 저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하셨다네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편지를 읽어보고 나선 그동안의 원망과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딸 지수가 이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고 미웠지.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이 엄마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너를 끝까지 품었어야 됐는데 비겁하게도 엄마는 나 살려고 도망을 친 거였단다. 어떤 말로도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너를 두고 떠난 날부터 엄마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혼자 남겨진 네가 어떻게 지낼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엄마는 조금만 더 나아지면 가야지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렸고 나중엔 너에게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질 못하겠더구나. 나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 너를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더구나. 그냥 내가 한 번 더 용기 내어 먼저 찾아갈 것을 이렇게 미련하고 무책임한 엄마여서 미안하다. 엄마는 요 최근 몇 달이 너무 행복했었단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남은 시간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었어. 그게 바로 내 딸 지숙이 너 때문이었단다. 이 엄마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엄마를 이해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던 너에게 너무 고마웠단다. 조금만 더 함께하면서 더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이 엄마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래도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이 엄마의 욕심이 행여 너에게 짐이 되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러웠어. 그래도 끝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엄마 곁에서 함께해주고 나를 보며 웃어주던 네 모습을 보니 내 평생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 수 있게 된 것 같아 참 위안이 됐단다. 세상에 둘도 없을 예쁜 내 딸 인생이 그렇게 고되고 힘든 게 다 이 못난 애미 탓인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팠고 미안했단다. 그동안 사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준 너에게 너무나 고맙고 네가 대견하구나. 세상 어떤 걸로도 내가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내 딸이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걸로 용서를 바라진 않을게. 못난 엄마를 평생 원망하더라도 부디 희망 잃지 말고 너는 아이들에게 나 같은 엄마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널 남겨두고 먼저 떠나지만 우리 지숙이는 남은 인생 불행이 아닌 행복하게 살고 오길 바래.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는 날에는 그땐 힘들었던 일들보다 행복했었던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염치 없지만 다음 생에도 내가 꼭 우리 지숙이 엄마가 되어 이번 생에 못해준 사랑 주면서 평생 품고 살 수 있게 다음 생에도 내 딸이 되어주겠니? 엄마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를 만나고 가게 돼 너무 고맙고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너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구나. 많이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딸 지수가.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편지 한 장에 어머니의 심정과 마음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심 어린 엄마의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엄마가 저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절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 생각해주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게 제겐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를 납골당에 고이 모셔드리고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엄마를 찾아뵙곤 한답니다.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편지는 저희 거실 액자에 걸어놓았어요. 혹여라도 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엄마 편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말이죠. 지금도 하루하루 살면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해 낳은 이복 동생도 지금은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워낙 성격이 활발한 탓에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엄마가 제게 유산을 남기고 변호사를 만날 때 동생도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보통 유산을 뺏길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법도 한데 동생은 모든 걸 엄마 뜻대로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인생에서 만났을 언니를 늦게 만났을 뿐이라면서 엄마 피가 섞인 자매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건 당연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만나 취미 생활도 하고 서로 가족들을 보여주며 친자매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 혼자 이 세상에 남아 외로울까봐 제게 동생을 주신 것 같아 요즘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답니다. 그 이후 전 엄마가 주신 소중한 돈 때문에 남편을 시설이 좋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크게 좋아진 건 없지만 저는 남편 옆으로 가 엄마의 존재를 알려주며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당신만 일어나면 우린 이제 돈 걱정 없이 아이들과 잘 살 수 있다고요.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배울 점과 느낀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짧지만 소중한 추억이 있던 곳이라 앞으로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마지막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가시는 순간 끝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던 어머니의 따스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하는 말을 저는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은 늘 불행의 연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이 반복되더라도 견디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 한 번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불행도 그렇지만 행복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추운 날씨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